달서 선사관에서 29일 첫 단체 유치원생 체험 활동을 가졌습니다. 달성군은 옥포읍 참사리 농장에서 2022 따뜻한 겨울나기 행복플러스 김장나눔 행사를 29일 가졌습니다. 하만조시 대구청년회가 30일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대구 청년회장 입침식 및 송년회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달서구는 30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방안을 위한 토론 2022 정책자문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2022년 원스톱 기업 지원 박람회 문화행사로 열린 대구 근로자 가요제와 서대구 산단 FM밴드 제2회 정기 공연이 29일 서구문화회관 공연장에서 개최했습니다. 클래식 아모르 콘서트 심포니 앤 락이 12월 9일 달서 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열립니다. 바르나 국립발레 백조의 호수가 12월 9일 아양아트센터 아양홀에서 열립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1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 선사관 청소년 문화의 집 복합시설에서 29일 첫 단체 유치원생 체험활동을 가졌습니다. 이날 체험활동을 온 유치원생들은 달서 선사관 1층과 2층 체험관을 관람하며 스크린 동물 체험과 신석기 시대 토기 복원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가졌습니다. 달서 선사관은 지상 1층에서 2층에 위치해 있으며 1층은 전시실, 2층은 체험 위주로 조성되어 구석기 유적부터 청동기 시대 유적들을 통해 과거 달서구의 선사시대 문화상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어 방문객들의 선사시대 여행 가이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달서 선사관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18년 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후 165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금년 10월에 준공했으며 26일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성군은 옥포읍 참사리 달성농장에서 2022 따뜻한 겨울나기 행복플러스 김장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2016년부터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해오고 있습니다. 달성군에서 주최하고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정성을 다해 김장김치 500포기를 만들어 고향을 떠나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관내 세터민 110가구에게 김치를 전달했습니다. 네, 오늘 우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최재원 군수님을 모시고 또 군 우리 여성복지단체 우리 협의회 또 남명숙 회장님과 또 우리 약 한 5-60명 되는 우리 회원님들 정말 이 사랑의 나눔 이 김치 김장 담그기에 정말 참여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이 정성과 이 마음은 우리 달성군에 조금 주변에 뭐 소외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불편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 나눔을 하고 있는 현장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뜻이 또 우리 정성이 그분들한테 잘 전해져서 뭐 먹어서 좋은 것보다도 마음과 몸이 편해지기를 바라면서 행사에 체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1년에 매번 하는 달성군 여성단체에서 김장 봉사를 나왔습니다. 예, 오늘 보시다시피 밖에 날씨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봉사자님들 마음처럼 이 비가 단비가 내려야만이 내년에 곡식도 잘 될 거고, 예, 오늘 우리 봉사자님들 너무너무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밖에 아시다시피 겨울이잖아요. 밖에 꽃은 졌지만 우리 봉사자님들 좋은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이 어우러져서 노란 꽃, 빨간 꽃이 안에 더 활짝 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김장 맛있게 해서 봉사단체에 잘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원 군수도 봉사자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며 오늘 만드는 김장김치가 우리 사회의 일원인
세터민분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되고 봉사자분들의 따뜻한 나눔이 널리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군에서는 매년 자원봉사대학을 비롯해 이동 종합복지서비스와 농촌 일손돕기 활동 지원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만조시 대구 청년회가 30일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대구 청년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회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대구에 거주하는 하만조시 일가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조현일 경산시장과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등 많은 내빈들과 일가족 200여 명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식전 행사로 진행된 고고장구 공연과 조현진 소프라노의 공연, 그리고 내빈 소개에 이어 역대 회장들과 내빈들의 격려사와 축사로 이어졌으며 한 해 동안 하만조시 청년회의 발전에 기여한 분들의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2018년도에 취임을 해서 5년간 청년회장직을 수행을 하고 오늘 차기 조호영 회장님한테 이임을 하기로 됐습니다. 청년회의 많은 회원들이 제가 회장 시절에 물심양면에 도와주셔가지고 잘 이끌어왔고요. 앞으로 조호영 회장님이 이 기틀을 바탕으로 청년회를 더욱 빛내게 이끌어가 주기를 부탁드리고 잘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회장을 맡아서 더욱더 우리 종원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회장님께서 잘 하셨듯이 거기에 못지않게 열심히 해서 우리 하만 청년회를 더욱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하만조시 대구 청년회는 2001년 하만조시 대구 화수회의 조직 아래 하만조시 청년들로 이루어진 단체로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30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방안을 위한 토론 2022 정책자문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정기회 및 워크숍에는 정책자문위원회와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정 홍보, 주제 발표, 자유토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식전 행사 후 구정 홍보 관련 보고에 나선 노대성 미래전략팀장은 나무와 꽃, 동물 등 변경된 달서구 상징물의 소개와 변경 사유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최근 새로 개발한 달서구 서체인 달서 달링체와 달서 힐링체의 소개와 홍보 전략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토의 주제 발표에 나선 김성준 기후변화 대응팀장은 탄소 중립 선도도시 조성 방안과 실현에 관한 주제로 발표에 나섰으며 김영미 관광진흥팀장은 서대구권 문화관광 거점 도시로의 도약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탄소 중립 실현, 문화의 일상화, 지역 관광 자원 개발 등의 시대적 요구 속에서 지속 가능한 구정 발전과 주민 생활 체감형 정책의 선제적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소통과 화합, 그리고 협업을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책자문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긴밀한 민관협력 커버넌스를 구축하여 비상하는 달서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는 구의 발전과 주요 정책 사업 수립 및 현안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학계와 민간단체 등 20여 명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과 재정, 문화복지교육, 도시환경 등 3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 원스톱 기업 지원 박람회 문화행사로 열린 대구 근로자 가요제와 서대구 산단 FM밴드 제2회 정기 공연이 29일 서구문화회관 공연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류한국 서구청장, 조용욱 서대구 산업단지 관리공단 이사장, 심사위원 등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올해 2022년에는 제2회
FM 밴드 정기 공연과 대구시 근로자 가요제가 함께 개최돼 더욱 의미를 더했습니다. 2022년 대구시 원스톱 기업 지원 박람회 문화전야제 행사를 개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해 드립니다. 요즘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시고 오늘만큼은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고 마음껏 웃으시고 즐거워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대구시 근로자 가요제에 참석해 주신 출연자 여러분께서도 부담을 없는 기량을 발휘하셔서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문화 활동을 통해서 활기 넘치는 서대구 산단이 되게끔 저는 또한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서대구 FM 밴드는 작년 4월 달에 서대구 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음악 교육의 전문 메카인 뮤직랜드와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우리 공단에 있는 근로자 그리고 기업인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노래를 평소에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노래하고 악기를 다루는 그런 악단입니다. 작년에는 서대구 역사 개통을 축하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제1회 공연을 했고 올해 2회는 저희들하고 대구시 원스톱 기업 지원 박람회의 문화행사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근로자 노래자랑 예선을 거쳐 결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들은 산업단지 내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음악이 있고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공연을 기획한 서대구 산단 FM 밴드는 지역 문화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뮤직랜드의 지원하에 서대구 산업단지 근로자 중심으로 모여 2021년 4월 창단됐으며 버스킹 공연과 작은 음악회 등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클래식 아모르 콘서트 심포니 앤 락이 12월 9일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열립니다.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개최하는 클래식 아모르 콘서트 심포니 앤 락은 DSAC 문화 나눔 프로젝트로 기부금으로 진행되어 문화소외계층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펼칩니다. 아모르 콘서트는 문화예술에 대한 올바른 기부 문화 정립을 위해 창립된 달서문화재단 후원을 아모르 소사이어티의 기부금으로 진행되는 음악회입니다. 1부는 대구국제방송 교향악단과 함께 연주를 진행하며 지휘자 이동신 아래 바이올리니스트 백나현, 첼리스트 배원, 피아니스트 최훈락을 초청해 클래식을 연주합니다. 2부에서는 록과 오케스트라 음악으로 편곡된 가요 길 위에서 일어나 등 가수 윤성을 초청해 폭발적인 가창력과 화려한 퍼포먼스를 관객에게 선보입니다.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12월 9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리는 클래식 아모르 콘서트 심포니 앤 락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바르나 국립발레 백조의 호수가 12월 9일 아양아트센터 아양홀에서 열립니다. 아양아트센터 아양홀에서 개최하는 바르나 국립발레 백조의 호수는 바르나 국립발레단의 첫 내한 공연으로 찰콥스키의 명작 백조의 호수를 선보입니다. 세계 4대 발레 콩쿠르가 열리는 불가리아의 항구 도시 바르나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바르나 국립발레단이 첫 내한 공연을 합니다. 백조의 호수는 2막으로 이뤄집니다. 1막에서는 지그프리트 왕자가 마법에 걸려 낮에 백조로 있어야 하는 오데트를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져 청혼을 맹세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막에서는 예비 신부감을 고르던 지그프리트 왕자가 악마 로트바르트의 계략에 걸려 오딜에게 사랑을 고백해 상심한 오데트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바르나 국립발레단은 백조의 호수 무대를 깃털처럼 가볍고 우아한 안무와 완벽한 테크닉 연기술과 댄서의 깊은 내면을 담아 표현하며 관객들을 사로잡습니다. 아양아트센터 아영홀에서 12월 9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리는 바르나 국립발레 백조의 호수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1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전국 최초 독도 메타버스 미래학습관 건립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독도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독도 메타버스 서비스는 2022년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독도재단을 주관기관으로 2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달서구, 대구시, 경상북도, 울릉군이 지자체로 참여하고 재단법인 대구 테크노파크 스포츠 첨단 융합센터와 대구 사이버대학 그리고 지역기업 등이 컨소시엄에 선정되어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독도 메타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구축 중인 개방형 통합 메타버스 플랫폼에 독도를 주제로 한 메타버스 월드를 개발, 구축하여 독도 투어링, 역사, 교육게임 등 독도 IP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독도 메타버스 학습관은 자신의 모습을 닮은 아바타를 현장에서 직접 만들고 3D 실감 미디어를 통해 독도의 자연, 역사, 관광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독도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개발되는 콘텐츠는 대구 도서관 통합 허브 시스템과 연동하여 대구 전역 공공도서관 및 공립작은 도서관 회원 79만 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2022년 하반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실시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24일 달서구 종합노인복지관에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및 부당청구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은 대구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 구경현 상담원이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인 시설 종사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노인 인권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조기 개입 등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서 운영센터 류병조 팀장은 올바른 청구문화를 위한 부당청구 예방이라는 주제로 달라진 법령 개정 사항과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어르신들의 돌봄 서비스 제공과 방역 업무까지 책임지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달서구는 노인 인구 증가와 치매 노인 등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고 밝히고 2022년 10월까지 37개의 노인복지시설을 신규 지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달서구는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및 지도 점검을 통해 노인 인권 보호와 부당청구 등을 예방해 나가는 등 우수하고 역량 있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위기시 빛나는 도시 달성군 소식입니다. 달성군이 대구시 관내 8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자연재난관리실태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구시는 8개 구군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책임 성과와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자연재난관리실태평가를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는 재난관리평가, 여름철 자연재난관리평가, 겨울철 자연재난관리평가, 폭염 및 지진 대책 추진, 풍수해 보험 목표 달성률 등
총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재난관리 추진 실태를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은 이번 평가를 통해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과 함께 재난상황 관리를 철저히 실시했으며 여름철 폭염 TF팀 구성 운영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그리고 재해 위험 지역에 대한 기관장의 적극적인 예찰 활동 등으로 안전도시 달성군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대구시 자연재난관리실태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합심한 결과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선제적 재난 예방 활동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2022년 달성군 사례관리 민관협력 워크숍 개최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지난 25일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등 17개 기관 사례관리 담당자 50명이 참석한 2022년 사례관리 민관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민관 사례관리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최경숙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초청해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정신장애 초기 상담 접근 대처 방안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민관 복지 관련 기관 중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과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달성군청 희망지원과와 문공읍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등 4개 기관에서 실시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는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 복지기관별 사례관리를 통해 발굴된 우수 사례를 사례잡으로 발간하고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사례집으로 발간해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복지 서비스 지원과 상호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학생 참여 예산제 다함께 꿈꾸는 학교 소식입니다. 대서초등학교는 다함께 꿈꾸는 학교 만들기를 목표로 학생 참여 예산제를 활용해 학생이 직접 디자인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서초등학교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대서꿈 수레버스킹, 선후배가 함께하는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모두 다 함께하는 꿈꾸는 마당 개선 프로젝트, 양심 실내화 정비 등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대서꿈 수레버스킹은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소개하는 공연으로 총 3회 185명의 학생들이 연주, 춤, 노래, 음악줄 넘기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으며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은 아침 자습 시간을 활용해 저학년은 고학년 반으로, 고학년은 저학년 반으로 가서 각자 고른 책을 읽어주는 활동으로 선후배 사이가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 밖에도 꿈꾸는 마당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은 조회대 사용에 대해 학생 스스로가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모두가 사용하는 양심 실내화 정비 활동은 함께 실내화를 빨고 정비하며 봉사활동의 기쁨을 함께한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활동에 함께한 학생들은 친구들 앞에서 내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처음에는 부끄럽고 긴장도 됐지만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고 다음에 또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은 후배들과 친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뿌듯하기도 했다며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양심 실내화 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이 반 실내화를 친구들이 싣는다고 생각하니 더 힘이 났고 준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친구들이 즐겁게 참여해줘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북동중학교 역도부 메달 수상 소식입니다. 북동중학교 역도부가 지난 18일에서 21일까지 열린 제24회 전국 중등부 역도경기 대회에 참가해 금메달 9개, 은메달 1개, 동메달 6개 등 총 16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남중부에서 3학년 인도현 학생은 73kg급, 인상과 용상 합계에서 각각 1위로 금메달 3개를 획득했으며 3학년 이정현 학생은 49kg급, 인상과 용상, 그리고 합계에서 각각 3개의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또 2학년 김민찬 학생은 81kg급에서 인상과 용상 합계에서 각각 동메달 3개를 획득했으며 1학년 이한빛 학생도 55kg급 용상 종목에서 3위를 차지하며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 밖에도 1학년 진도환 학생이 81kg급에서 인상, 용상 합계에서 각각 5위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여중부에서는 3학년 김수민 학생이 59kg급에서 인상, 용상 합계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며 지난 소년체육대회에 이어 금메달 상관왕의 영예를 안았으며 2학년 임소연 학생은 55kg급에서 인상 2위, 용상 3위, 합계 3위로 메달 3개를 추가했습니다. 또 여중부 3학년 권민주 학생은 64kg급 용상에서 4위, 같은 학년 이수민 학생은 55kg급에서 인상, 용상 합계 5위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1학년 진도환 학생은 첫 대회에서 긴장을 많이 해서 제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하고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선배들이 자랑스럽고 다음 대회에서는 보다 나은 성적으로 시상대에 올라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푸른 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 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월 1일자 푸른 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 신문과 푸른 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 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7일 서울 휘문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이준서 학생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500만 원의 후원금을 달서인재 육성 장학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탁은 서울 휘문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이준서 학생이 본인의 용돈을 아끼고 모아 마련한 돈을 달서인재 육성재단에 후원했습니다. 이준서 학생은 모은 돈을 좋은 일에 쓰고자 고민하던 중 성화기념관 이장가 문화관 이원호 관장인 아버지의 권유로 달서인재 육성장학재단에 기부를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2009년 설립한 달서인재 육성장학재단은 구민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99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성저보수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달서으뜸 스승상 수여 등 지금까지 836명에게 11억 9천만 원을 지원하고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25개 교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달서구는 11월 초등학생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요 교통사고 사례와 원인, 교통안전수칙 등을 알리는 찾아가는 교통안전 아카데미를 운영했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은 전문 강사가 자주 일어나는 교통사고 사례 및 원인,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 운전 보행시 등 상황별, 교통안전수칙 등을 교육했습니다. 달서구는 11월 한 달 동안 한솔초, 한샘초, 월서초 등 6개 초등학교 학생 660여 명과 달서구 및 성서 노인중하복지관 240여 명 등 총 900여 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교통안전 아카데미 초등학교 교육은 희망학교를 파악한 대구남부교육지원청과 교통안전교육 전문 강사를 파견한 대구안전실천시민연합이 힘을 모아 진행했습니다. 어르신 대상 교통안전 아카데미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교통안전 동영상을 활용했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를 중점 추진 중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교통환경 개선과 교통안전 캠페인 교육 등 교통안전 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이 지난 28일 현풍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 11월 18일 달성국민체육센터 앞 광장에서의 중고 나눔 행사에서 조성되었습니다. 중고 나눔 행사는 공단의 ESG 경영 실천의 나눔과 선순환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의 일환으로 달성국민체육센터 직원 및 고객들의 중고물품 기부를 통한 버려지는 물건의 재사용과 재순환을 도모하여 친환경적인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한편 시설관리공단은 2014년 4월에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달성군으로부터 위탁받은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의 편의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캠페인과 함께 중고 나눔 행사를 갖고 나눔이 되지 않은 물품들은 재순환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가게에 매년 기증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탁받은 현금은 달성복지재단을 통해 현풍읍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달성군 가창면 소재 큰나무집 식당은 지난 29일 추운 겨울을 맞아 주민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해달라며 사랑의 궁중약백숙 30세트를 가창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 큰나무집 식당은 2019년부터 매달 가창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궁중약백숙 10세트를 정기적으로 후원하여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조가변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상호 가창면장은 매번 지역사회 이웃을 위해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큰나무집 조가변 대표님께 감사하며 어려운 이웃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